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어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께서 다소 섭섭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저의 어떤 그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영상을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죄송스러운 마음과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퇴근을 해서 오자마자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 채널에 커뮤니티 기능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에서는 10,000명 이상의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인데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갑자기 알림이 뜨더니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네이버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10,000명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한테 기적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된 거 보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 취업과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라는 유튜브 사장님의 명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 신입과 완전 생 신입 누가 더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둘이 어떻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완전 생 신입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신입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땡땡땡땡땡땡땡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것, 즉 이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런 공채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정말 독특한 채용 시스템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보다도 향후에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공채를 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미래 성장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뒤에 그 중고 신입의 장점과 그 다음에 생 신입의 장점, 근데 중고 신입의 단점과 생 신입의 단점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미래 성장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음, 일단 중고 신입은 특히 땡땡땡땡 능력과 땡땡땡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면접 때 가셨는데 다대다 면접이에요. 최종 면접이야. 근데 옆에 보니까 나는 생신입이야. 근데 옆에 보니까 중고신입이 있는데 너무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쪽 분한테 쏠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불안한 거지. 난 경력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면접을 좀 잘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신입도 최종 면접 가면 자기한테 막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뭐 이직 사유라든지 퇴사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실제 면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다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신입이라고 해서 다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누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은 정말 지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럼 우리 중고 신입은 특히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은가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당연히 이 자기계발 능력과 로열티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계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서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지 내가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큰 강점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면 겸손한 대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 신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필하실 때는 최대한 자기개발 능력 관점에서 향후에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왔지만 역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배워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겸손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열티인데 한 번 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챌린지 요소란 말이에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이직 사유에 대한 건 굉장히 복잡한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외국계에서 대기업, 공기업에서 대기업, 그 다음에 A 직무에서 B 직무, A 직무에서 A 직무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퇴사 사유도 어떤 조합인지에 따라 가지고 10대까지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지금 좀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꼭 면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제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좀 더 중요하게 컨텐츠로 좀 담아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고 신입의 로열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정말 어떠한 경쟁력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성의 있게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가자 입장에서는 말로써가 정말 우리 회사 다니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 정말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적인 부분이 더 중고 신입에게 요구됩니다. 그럼 이제 중고 신입은 자기 개발 능력과 로열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생 신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당연히 제가 이건 이제 뽑혀야 되는 이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직무 열정과 그다음에 강점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직무 열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지원자가 이 직무를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꾸준하게 쌓음으로써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직무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 직무에 대한 열정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 직무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바로 강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리더십, 고객 지향, 글로벌 마인드, 뭐 계획적 수립, 그다음 리스크 관리, 뭐 등등등, 뭐 우호적 관계 형성이라든지 자원 관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강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직무에 대한 열정, 진정성을 바탕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다양한 직무 상황에서 나만의 어떤 강점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자다 라는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물론 생신입도 이제 로열티에 대한 부분 강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도 강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많아봤자 기껏해봤자 3, 4년 아무리 많아도 5년인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면접에 갔을 때 다대다 면접에서 생신입과 그다음에 중고신입이 있다. 근데 중고신입이 막 이렇게 썰을 풀어요. 직무에 대해서. 자, 좋아요. 그럼 분명히 면접관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뭐랄까 이 중고신입이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아.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2년 동안 근무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평가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역량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이 지원자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신입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고신입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가지고 중고신입이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우리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생신입이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건 도화지 같은 상태인 거거든요. 이 말 그대로 어떠한 고정관념이 없이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일하는 DNA를 그대로 이식받을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 신입은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개발 능력 관점에서만 잘 이야기해 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원자가 끊임없이 뭔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미래 성장 가능성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준다면 당연히 지금도 업무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땡큐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고 신입과 생신입이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 그거는 정해져 있진 않다. 왜? 미성장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고 신입은 이제 말 그대로 겸손 그리고 생신입은 뭐다? 자신감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고 많이 알면 알수록 정말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감이 또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면접장 가셔가지고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 갔는데 막 경력 뭐 몇 년씩 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가면 맨날 기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죽지 마 임마. 야 이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왜냐하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지 마. 그 사람이 5년 했다고 해서 역량이 3년 차밖에 안 되면 그 사람 뽑겠어? 5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저희 제자들 중에 중고 신입도 있어. 야 쫄지 마. 야 이직한 게 죄니? 그거 말 그대로 충분히 이직할 수도 있고 그 이직하는 게 문제가 됐으면 너 지금 서류정에서 뽑지도 않았어. 그거 걱정하지 마.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괜히 주눅 들 필요 없어. 너 죄진 게 아니야.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말 그대로 경력사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있을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항상 합격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신입은 직무 열정과 그 다음에 강점 위주, 그 다음에 중고 신입은 자기 개발 능력과 로열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평가자가 우리 지원자들에게 좀 의심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은 중고 신입과 생신입 면접장에서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늘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제발.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인생이 있는 거고요. 저는 저만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수 있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굳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길을 가라고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에서 잘 들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목이 좀 또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나머지 면접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의 구호를 예. 그래서 뭐 구독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실천으로 눌러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죠? 댓글도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힘내시라고 그쵸?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정말 이제 헌신, 보살, 예, 우리 취업 준비생 보살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계속 얘기하고요. 앞으로는 커뮤니티 통해서 제가 설문조사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영상들 최우선적으로 제가 좀 많이 담아가지고 그 영상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하루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전부터 10시까지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의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영단계 강남학원에 저희 무료 특강을 했는데 그래도 끝나가지고 좀 기다리시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고 싶다고 구독자분께서 몇 분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라도 제가 꾸준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취업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십시오.